비운 자리에서 운이 다시 흐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믿습니다. 인연은 많을수록 좋다고, 관계는 붙잡을수록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외롭고 관계가 늘어날수록 더 지치는 때가 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새로운 인연을 찾는 일이 아니라 이미 넘쳐난 인연을 비우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 인연을 비울 때 새로운 복이 온다. 집도 정리가 필요하고 옷장도 정리가 필요하듯 인연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오래됐다고 모두 좋은 인연은 아니고 익숙하다고 모두 편한 관계는 아닙니다. 계속 이어오긴 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힘들었던 관계, 정 때문에 유지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던 인연, 우리는 끊는 것이 나쁜 일 같아 참고 버티고 미루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인연은 결국 마음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 공간은 조용히 스트레스가 되고 피로가 되고 삶의 무게가 됩니다. 우리가 인연을 비우지 못하는 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안해서, 상처 줄까봐, 괜히 나쁜 사람 될까봐, 혹은 이런 생각 때문이죠. 이 사람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관계가 줄어들면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관계의 수가 외로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질이 마음의 평온을 결정합니다. 많지만 힘든 인연보다 적지만 편안한 인연이 삶을 훨씬 안정시킵니다. 복이 오는 구조는 단순합니다. 첫째, 흐름의 법칙. 막힌 곳엔 물이 고이고 열린 곳엔 물이 흐릅니다. 인연도 같습니다. 둘째, 공명의 법칙.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비슷한 결의 사람과 상황이 끌려옵니다. 셋째, 여백의 법칙.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이미 지친 관계, 이미 무거운 감정, 이미 소모된 연결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복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움은 잃는 행위가 아니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인연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작아지는 관계, 늘 눈치를 보게 되는 사람, 존중보다 필요가 큰 인연, 나를 이해하기보다 나를 판단하는 관계, 격려보다 비교가 많은 인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호,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내가 나답지 않게 변하고 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의 삶과 방향이 어긋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움은 조용히, 단단하게 하면 됩니다. 1. 천천히 거리두기.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간격 만들기. 이 반응의 크기 줄이기. 모든 말에 설명하지 않고 모든 감정에 흔들리지 않기. 3. 기준을 말하기.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내 기준을 차분히 표현하기. 4. 죄책감 내려놓기.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인연을 줄였다고 인성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인연을 비운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이 떠나갈 때 들어와야 할 복이 들어옵니다. 정리된 관계, 가벼워진 마음, 맑아진 삶의 흐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딱 하나의 관계만 점검해 보세요. 지켜야 할 인연인지, 이제는 놓아도 되는 인연인지,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연을 비울 때 새로운 복이 온다. 붙잡지 않을 때 삶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요즘 유난히 지치고 사람이 부담스럽고 연락 하나에도 마음이 무겁다면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인연이 넘쳐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연을 비울 때 새로운 복이 온다. 비운다는 건 차갑게 끊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정돈하는 선택입니다. 인연은 원래 힘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힘이 아니라 지미도에는 인연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고 대화가 끝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나만 늘 맞추고 나만 늘 설명하고 나만 늘 미안해지는 관계. 그 인연은 나를 키우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정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내 에너지가 계속 새어나가면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말라갑니다. 건강도, 일도, 가족도,
그리고 나 자신도요. 그래서 인연을 비우는 건 누군가를 벌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살리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운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절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하는 비움은 극단적인 단절이 아닙니다. 비움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몫과 상대가 해야 할 몫을 다시 나누는 것. 예전엔 내가 다 받아줬다면 이제는 여기까지만 이라고 정하는 것. 예전엔 다 들어줬다면 이제는 오늘은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예전엔 늘 연락을 붙잡았다면 이제는 연락이 없어도 괜찮다고 두는 것. 비움은 관계를 정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연습입니다. 그럼 왜 비우면 복이 올까요? 첫째,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불필요한 인연에 쓰이던 마음이 줄어들면 그 에너지가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잠이 깊어지고 생각이 맑아지고 하루가 덜 흔들립니다. 둘째, 운이 흐를 자리가 생깁니다. 방이 꽉 차 있으면 새 가구를 들일 수 없듯이 인연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셋째, 내가 바뀐 자리엔 사람도 바뀝니다. 내가 아무나 받아주던 때엔 아무나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보다 비운 자리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인연을 비워야 할까요? 딱 5가지만 점검해 보세요. 1. 만날수록 자존감이 깎이는 사람. 2. 내 기준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사람. 3. 늘 비교하게 만들고 불안을 키우는 관계. 4.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반복만 하는 인연. 5. 내 삶의 리듬을 깨고 죄책감으로 묶는 사람. 이 신호가 많을수록 당신의 마음은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는 나를 살리지 못한다. 이제 실천 방법을 짧게 정리해 볼게요. 1단계 거리두기.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남의 횟수를 줄입니다. 2단계 기준 세우기. 이건 싫다, 이건 어렵다. 내가 지킬 선을 하나 정합니다. 3단계 반응 줄이기.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의 선택을 지킵니다. 4단계 빈자리를 채우기. 새로운 인연을 급하게 찾지 말고 먼저 나를 채우세요. 휴식, 운동, 공부, 가족, 그리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로요. 비움은 공백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인연을 비운다는 건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놓아도 되는 인연을 놓는 순간 당신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더 좋은 기회, 더 맑은 마음이 그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딱 하나만 비워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